진짜 봉숭아학당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권성동 보이시죠 원내대표? 네. 서로 조용조용 마이크도 껐어요. 자꾸 얘기하니까 중간에. 맞아요. 야 근데 대놓고 나중에 반말까지 하시더라고. 아, 끝판에 가서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예. 비공개를 합니다. 그러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네. 싸우고. 지금 뭐하는 저게 참네. 그 여당이잖아요. 여당이죠. 집권 여당의 예, 예. 최고위원의 모습이에요. 저게. 지금 권성동이 손으로 말리잖아.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화면에. 양쪽에. 네, 말리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끄고. 예, 배현진 최고위원도 계속 지지 않더라고요. 지지 않죠. 계속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다시 작정하고 얘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래요? 윤핵관과 예. 이준석 대표의 충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요. 근데 당연하죠. 권성동 대표는 말렸잖아요. 아, 중간에서. 왜냐면 그렇다고 본인까지 역성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서. 어. 그러니까 자기는 원내대표니까 가능한 이게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겠지. 밖으로.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나가잖아요. 이준석 대표 나가다가 네네.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싸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냐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저런 모습이 생중계되는 게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지만 없는 데서 싸우는 거는 모르겠어요. 같이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생중계되게 된다는 걸 본인은 아는 거야. 근데 네, 두 사람은 배현진, 이준석 두 사람은 감정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어. 생중계 되든 말든 그냥 한판 붙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배현진 의원은 지금 새로운 윤핵관이잖아요. 그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하시잖아요. 김은혜. 그렇죠. 그 전 다음으로. 의원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좀 대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그래요? 대표 입장에서 아니 정진석 부의장과 싸울 때 보세요. 네네. 그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는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랬죠.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윤리위도 이제 열리잖아요. 내일 모레 오후 7시에 열립니다. 근데 그 윤리위원장의 발언도 보세요. 뭐라고 이항희 그랬어요? 위원장. 이항희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찰 판단하고 다르다 이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예.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반박하는 사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뉘앙스만 보면 윤리위가 네.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잖아요. 물론 뭐 결론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준석 지금 대표의 말을 정면 반박하는 뉘앙스는 윤리위의 결정은 수사와 관계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네. 당 대표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품위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대표 그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품위를 훼손했어. 예를 들면 자 박정호 대표님 네. 대표로서 품위를 훼손하셨습니다. 아하. 어쩌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그런 얘기죠. 얘기잖아요.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발표가 나와버리면 이준석 대표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볼 때 그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 것 그럼 같기도 또 하고. 충돌을 해요. 이건 전초전이다. 지금의. 전초전이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두 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겠어요? 점점식 의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정점식 의원은 윤핵관이에요. 검사 출신이시고. 근데 아예 정말 가까운 윤핵관 아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검사 저는- 출신이라서 윤핵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2년 전에? 무슨 뭐 법 맞아요. 하셨죠? 네, 법률 단장이 네, 했어요. 예, 제 그분이 기억에. 이제 거기에 같이 등장하시는 고발사주 분이잖아요. 의혹에 등장하죠. 네, 네. 그래서 점점 음. 의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윤핵관들이 많아져요. 숫자가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이 안건이 아하. 올라올 때마다. 의결할 때마다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뭐 이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찌 그 쉽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반대할 문제인가? 어차피 국민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대표가 네. 국민의 당 출신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해 주면 오 땡큐. 국민의힘 쪽 인사가 더 드러났네. 그렇지 그렇게 좋아해야 땡큐, 되는데 이렇게. 왜 땡큐를 안 하고 노 땡큐를 하겠어요? 그게 바로 네. 윤핵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뭐 윤핵관으로 분류된 분이 제가 볼 때는 네. 배현진, 권성동, 조수진 그다음에 이제 이분 점정식 의원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예. 힘의 균형이 많은 부분 윤핵관 쪽으로 기울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22일 수요일 오후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징계 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단계예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가 돼 있는데 우리 최준문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단계 제가요? 중에 예. 몰라요. 그거는. 왜 모르세요? 아니 미래를 내다보셔야 될 거 싫어요. 아닙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고가 제일 낮은 단계죠. 음. 경고를 받았다고 치면 음. 이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그런 앞으로 행보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당연히 영향을 주죠. 경고라도. 경고라도. 오. 경고에 그러니까 내용이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경고를 하게 되면 제일 낮은 게 경고잖아요. 네. 경고를 하더라도 대표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경고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것도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내용을 봐야 된다. 그렇지. 어떤 징계가 그렇지, 나오냐 그렇지. 그거보다. 경고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윤리위가 부담스러워 당원권 정지까지 안 하더라도 경고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켰고 당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일을 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명시하면 경우 그러면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요? 그리고 당내에서 그러면 물러나라고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큰 선거 2개나 연이어서 이겼고 이겼죠. 사실 당 대표의 모르겠습니다. 이걸 당 대표 이준석 대표의 대선 때 어떤 이 남성 위주의 그런 전략, 이 선거 전략이 감론을박이 있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인데 물러나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표가? 이준석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도 그분들 있겠죠. 입장에서는 그 네. 막으려고 하겠지. 근데 그리고 이렇게도 봐요. 이준석 맞아요. 대표가 정진석 의원과 이렇게 사실 우크라이나인데도 우크라이나 없는 것처럼 네, 회복을 통해서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네, 배현진 최고위원과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핍박받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미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런 모습 좀 보이면서 네,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 내가 핍박받고 음. 뭐 물러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난다 이걸 만들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떤 형태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거예요. 그리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거고요. 버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현상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배현진 최고하고 거기서 막 싸우잖아요. 네네. 왜 그렇겠어요? 저는요 본인들 지지층 보라고 그런 거예요. 아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는 당내 기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지 않고 그럼 뭘 등에 업고 가요? 여론이에요. 여론. 핍박받고 있는 아까 박종우 기자가 지적한 거야. 네. 핍박받고 있다는 여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본인을 네. 지지하는 사람들 결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예를 들면 네. 그런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본인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과도 그렇게 막 설전을 벌였겠어요. 이슈화하고 이게 이슈화 될 걸 몰랐겠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본인이 국대단을 통해서 뽑아놨던 많은 그 젊은 대변인들 네네.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꼰대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참전을 시켰겠어요? 저는 시켰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옹호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대표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내년 6월까지 임기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물러나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심을 얻고 어쨌든 당 대표가 그렇죠. 됐고 그리고 돌파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비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쪽은 물러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럼 누가 한 사람은 물러나야 돼. 누가 물러나요? 윤핵관이 당연히 물러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제 예측은 이게 충돌하면서 윤리 징계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인지 이제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꾸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석 대표는요. 제가 볼 때는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할 거예요. 싸움을. 그래요. 그렇게 싸움을 할 거라고. 네. 뭐 아시잖아요. 그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싸우는 거를. 뭐 만신창이가 돼도 싸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안 좋은 상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윤핵관이 계속 그럼 흔들 거냐? 그건 어느 정도 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야. 또 어찌 보면 대통령실도 그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 먼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눈치 안 본다니까요. 아, 이게 윤리로 끝이 아니라 윤리 그 결과에 따라서 제2라운드가 펼쳐지겠 당연하죠. 아, 윤리위는 그냥 그걸 촉발시키는 촉매제에 불과해요. 근데 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또 집안 싸움 음, 시끄럽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보기 안 좋은 상황이 좋죠. 펼쳐지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음,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음, 더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싸움도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과 네, 네. 뭔가 있는 사람이 싸우면요, 있는 아. 사람이 포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종욱 기자? 저 안 싸워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도 안 싸워봤습니다. 제가 싸워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